헝가리에서는 일단 경찰 당국에서 먼저 브리핑을 했었고 이어서 헝가리 대테러 청장이 꽤 길게 사고 과정과 지금 다뉴브강 상태 그리고 지금 수색 구조 상황을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헝가리 송순근 국방무관이 우리가 이제 취할 모습과 헝가리에 부탁할 당부할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춘택 SSU 전우회 상임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지금 반가운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꽤 한 40분 정도 긴 시간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상세하게 헝가리 당국에서도 설명을 해줬고 네. 지금 가장 지금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헝가리 정부하고 우리 예. 정부하고의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네. 우리는 선내에 진입을 하자. 예. 저기는 선체를 인양을 하자. 네. 거기에서 좀 의견이 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또 선내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예. 오늘 보니까 두 번의 전에 두 번의 잠수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선체까지 접근을 한 모양인데 예. 오늘은 선내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같습니다. 물의 흐름이 얼마만인가,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예. 없는가 그런 테스트를 하고 오늘은 우리 잠수사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예.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막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예. 저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하루에 잠수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몇 번이고 예. 깊은 데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다이빙을 못 합니다. 네.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뭐 몇 번이라도 네. 시간적인 이유는 많으니까 예. 더 두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지금 보시면서 지금 이제 수색의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다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가족들 입장에서야 지금 수중 수색이 빨리 이렇게 재개되기만을 이제 기다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지금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헝가리 측 쪽 얘기는 오히려 지금 수중 수색 부분 관련해서 특히 선내 진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우리 쪽을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우리 왜 무관도 그럴까요?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예. 뭐 법령 같은 근거를 이유로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쪽의 설명을 듣자면 수중 요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 투입을 하면 이 사람들 생명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뭐 소식 다 접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우리 요원 2사람 또 저쪽 요원 2사람 그래서 4사람을 이제 투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곧바로 나오게 했다는 건데 우리 수중 요원들은 선내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헝가리 측에서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그런 이유인데 예. 오늘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그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국 간에 서로 좀 이제 이견이 좀 있는 부분 같고요. 결국은 헝가리 측에서는 생존자 뭐 있을 거다라고 이제 거의 보지 않는 것 같고 네. 이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배를 인양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판단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헝가리 측에서는 이제 선체 인양에 조금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서는 선내 수색에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헝가리 정부는 예. 잠수사들의 안전, 네. 그다음에 올리는 과정에서 구조 잠수사가 들어가서 창문을 열든 깨든 들어가서 구조할 때 네. 만에 하나 유실이 되지 않나 그런 좋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의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거의 다 먼저 한국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은 먼저 실종자를 들어가서 창문을 깨든 세월호도 창문을 깨고 예. 건졌습니다. 그런데 유실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헝가리 정부에는 저런 경험이 별로 없고 네. 지금 대테러 청장께서 네.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예. 헝가리 정부도 대테러라는 것은
전투 요원들이거든요. 네. 전투 요원들도 저 수쿠보 이런 교육은 받지만 전문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 지금 한국에 간 구조대는 119나 그 해군 해남 구조대나 그 사람들은 저것만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네가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 말리니까 그것은 이제 또 많은 공유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겁니다. 딱 크게 나뉘어지는 부분이 말씀 두 분이 하신 것처럼 헝가리 측에서는 선체 인양을 먼저 하자 이런 거고 우리 측에서는 일단 잠수부 투입해서 이제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종자 네. 먼저 이렇게 네. 확인을 하자 이런 느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 입장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잠수부의 그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그 전례도 있었고 안타까운 게 선체를 그냥 인양을 하게 되면 예, 근데 좀 이게 현실도 문제가 보니까 있고요. 경험 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헝가리는 내륙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해난 사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에 관련한 대비 시스템도 좀 우리보다는 좀 덜 발달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나름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잠수 요원도 얘기 들어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면 민간 잠수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네. 우리도 물론 이제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 잠수사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군 또는 이제 해경에 이제 그 전문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1차적으로 먼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덜 갖춰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동안 뭐 헝가리 당국도 밝혔다시피 이런 해상 사고가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해상이 예. 아니고 그 강 위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가 10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런 경험이 일천했던 부분들이 우리하고 조금 좀 인식의 차이, 네. 접근법의 차이를 좀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경험차의 문제, 우리로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두 차례 시도 과정 중에 또 작은 사고가 있었다라고 네. 짚어줬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이 이 케이블이 사다리에 걸려 있어서 그걸 뭐 절단하는 일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해요.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지금 저기에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장비를 보니까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스쿠바 우리가 말하는 산소통, 예. 산소통을 메고 그 마크 5란 그 통신 장비, 쉽게 말해서 이런 장비를 쓰게 되면은 육상과 잠수사 간에 그 통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그 케이블 선이 아니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케이블 선이 위에서 내려주면서 유색에 의해서 가다가 사다리에 걸렸는 모양이에요. 걸렸는데 물이 맑으면은 잠수사가 그냥 자기가 풀고 올라올 수 있는데 예. 어두우니까 거기에서 자기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 걸렸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뭐 로프를 내려서 케이블을 뭐 또 당겼다고 그러는데 네. 그만큼 저 조건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헝가리 대테러 청장이 말하는 것도 시계 제로 상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흙탕물 때문에. 그러면 정말 잠수해서 인양을 하더라도 연결하는 것도 일단 인양을 떠나더라도 아까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당국과 헝가리 당국의 의견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헝가리 당국이 허용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대테러 그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송순근 국방무관은 공식적으로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우리 예, 예. 무관께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인양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은 하는데 네. 그런데 가능한 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중수색, 특히 선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네.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헝가리 당국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나 다름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 인양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준비를 지금 이제 잠수사 투입도 그 인양 관련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준비 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 그 신속 대응팀 쪽에서는 그래도 선내 진입을 해서 뭐 하여튼 최대한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입장이 지금 이제 서로 아직까지 좀 조율이 덜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헝가리 당국의 지금 조금 전에 그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네. 허락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형 전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여건이 조금 마련이 되어야 분명히 수색을 하게 될 텐데 네. 지금 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훈련을 굉장히 잘 받아서 눈을 가리고 그런 훈련을 한다고도 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속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들이 조금 여건이 더 나아지면 가능할까요? 지금 시야도 맑으면 좋죠. 예. 그러나 제일 문제는 유속입니다. 지금. 유속만 아니면은 벌써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사람이 들어가야 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저기에 오늘 처음 접근을 했지만은 두 번째 또 뭐냐면은 헝가리 정부에서 인증 그 허가를 안 내주니까 예. 들어가서 오늘 그냥 했고 또 내일 또 허가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오늘 선체까지 그 근처까지 접근을 했다면은 네. 또 유속이 좀 약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럼 충분히 선내 진입이라든가 뭐 인양하는데 별 무리가 없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그럼 제일 답답한 분들은 이제 유가족과 또 실종자 가족들일 텐데요. 네. 그 가족들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잠수해서 먼저 그 실종자를 확인을 하는 게 먼저냐, 지금 헝가리 당국의 말처럼 인양을 바로 하는 게 먼저냐 해서 가족의 어느 정도의 생각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일단 선내 진입을 원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내에서도 계속 무리해서라도 선내 진입을 하고 잠수요원들이 그런 것들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어찌됐건 생존자 있으면 최대한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또 설령 이제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예. 시신이 유실되지 않게 최대한 가져 나와서 가족 품에 안겨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분들의 미션인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험에서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난 사고 발생하면 특히 서해 같은 데는 물이 언제나 좀 흙탕물 상태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도 안 보여도 들어가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다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헝가리 당국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 네. 그걸 굉장히 위험한 작업으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참 대원들이 대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열의에는 불타 있는데 우리 대원들이 지금 들어가질 못해서 대원들도 지금 속이 아마 굉장히 타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목요일쯤 이제 인양을 시도를 해서 주말 안에는 인양을 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유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를 하는 건데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선내 진입을 못하게 하고 네. 선체 인양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은 파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추돌 당시에 구멍이 깨질 날 수도 수도 있고 있다. 예. 저기 유람선은 유리로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유리로 돼 있고 또 저기에 그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뒤쪽에 후미에 또 이렇게 문이 그때 당시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이 왔다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올리는 과정에서 그 물의 유속 따라 속에 있는 실종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휩쓸려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방지 이 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재질도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예. 그러면은 뭐 그 우리 한국에서 그 사항에 따라 들지만 그물을 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 수중 용접을 해서 망을 설치를 한다든가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체 인양을 해야지 그냥 저기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인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그게 일단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선체에 그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정도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면 들어갈 수 있죠. 예. 그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내일부터 또 유속이 약해진다니까 예. 뭐 한 이틀 내면은 정부에서 허락만 해준다면은 네. 좋은 그 우리 한국 원칙을 갖고 한다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예.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하루 안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의 양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의 목적은 그 선내에 있는 그 실종자를 구조해내는 것이 네. 목적이지 예.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선내 안에 있는 구조할
분들이 네. 몇 명인가 그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 지금 그것이 안 돼 있고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때 충돌 당시 막바로 뒤집어졌을 때 네.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다 틀립니다. 선 내에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고 네. 예, 예. 그 위에 뭐 20명. 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두 명이 안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만에 하나 들어가서 진짜 10명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한두 명만 구조를 했을 때는 말들이 많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하고 또 이래 하는데 그것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실망을 진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실망을 철저히 해서 네. 진짜 한침의 오해도 없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한 다음에 예. 올리면은 모든 것이 의문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나마 이걸 어떻게 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강이니까 깊이는 지금 물이 많았을 때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그리고 깊이가 9m, 지금 9m라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점점 줄어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는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잠수는 그 저기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예, 예. 할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속도만 조금만 되면 줄여든다면. 속도가 굉장히 이제 더 인양 속도도 구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심이 깊으면은 그 잠수병이란 건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많은 그 걸렸지 않습니까? 네. 수심 깊은 데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5번, 6번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허가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속도를 붙일 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뭐 체코 등등의 주변 국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구조 과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일단 사고 원인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헝가리 당국이 크루즈 선장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은 자기는 못 봤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자기 추돌한 적이 없다. 그리고 추돌했을 때 그 상황 자기는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새로운 것들이. 네. 그쪽 그쪽에 이제 협회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그 유람선 협회 쪽에서 밝힌 그 공개한 그 동영상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고 직후에 배가 후진했다가 예. 다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20초 정도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또 네. 그 사이에 좀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예. 그 현재 언론에 따르면 그 선원들이 좀 황급히 왔다 갔다 하고 구명조끼를 던지고 이런 장면도 이제 포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거는 사고가 났다는 걸 확실히 인지를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배가 후진할 때는 그냥 후진합니까? 선장의 명령 없이 절대 후진 못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네. 자, 그렇다라고 지금 나온 본다면 화면입니다. 예, 사고를 충분히 그 당시 인지를 했고 또 그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저 시점에서 곧바로 구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뭐 선박들끼리 충돌이 많은데 보통 가해 선박들이 이제 신고를 바로 해요. 그리고 바로 구조 활동에 나서죠. 예. 그 인접 이제 선박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그 선박들이 모여서 함께 구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건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네. 거죠. 자, 안 그러면 요즘은 다 또 이게 적발이 나중에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성 항법 장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뺑소니 하기도 어려운 예.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배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위성 항법 장치 같은 게 갖춰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라도 문제될 거를 알았다면 절대 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출발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뺑소니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고 전으로 정말 어떤 교신도 하지 않았다는 걸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상황을?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유람선 앞에 있고 예. 뒤에 크루즈선이 받았단 말입니다. 네. 큰 배가 작은 배 아주 그 그래 갖는 그 사고 부위를 보면 네. 아주 그 유람선은 밑에 수면 가까이에 그 흠집이 나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배가 가면서 큰 배가 50톤짜리와 5,000톤짜리 힘은 이거 비교할 수가 네. 없어요. 그것을 추돌을 하고 7초 만에 침몰이 됐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찍어 눌리면서 만약에 그냥 충격이 했다면 튕겨져 나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찍어 눌리면서 그냥 탈핵에 의해서 갔단 말입니다. 네. 가다 보니까 막바로 침몰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순간 선장은 알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리 밑을 통과 후에 그 선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구명조끼를 던지고 예. 그때 5명인가 뭐 있다고들 얘기가 있는데 네. 던지고 나서 그냥 그 배가 또 후진을 했잖아요. 예. 그때 받고 나서 다리 밑을 통과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가 큰 크루즈선이 지그재그로 몇 번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다리 교각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60, 70m, 80m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저 크루즈선 호의 넓이는 한 40m 정도, 40m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길이는 한 150m 된다고 예. 합니다. 그 교각 두 번째 교각 사이로 빠져가면서 배가 그 가장 자리 쪽으로 선수가 틀어졌어요. 제가 상대 그 봤을 때는 예. 틀어져 갖고 만약에 그냥 유속에 밀리면 큰 배도 다치니까 그때 백을 해서 다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어떻든 간에 예. 자기의 배도 위험을 하니까 그 가는 후진을 해서 가는 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간에 서서 멈춰서 구조 활동을 하든가 네. 옆에 있는 구조 신호를 보내서 지원을 받든가 예. 해야 되는데 아무런 초동 조치 없이 갔다는 것이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그 선박은 오스트리아로 넘어 일단 간 거 아닙니까? 선장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저 크루즈가 이제 최종 종착지가 독일인데 예, 예. 오늘 이제 독일까지 들어갔다 독일까지 그럽니다. 갔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 이제 올 텐데 예. 오게 되면 이제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이제 가압류를 가압류 하겠다. 이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선 상황이죠. 예. 그 가압류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거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배가 지금 떠났는데 이 사실은 돌아오는 과정에 뭐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배가 다시 후진했다가 다시 가고 또 중간에 교신도 안 하고 이런 거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본다면 예. 뭐 그 교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네. 그런 네. 정도의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선체 보존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향후에 있을 그러니까 이 사고 원인 규명, 그다음에 책임 소재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나중에 또 배상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선체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그걸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정부와 뭐 청와대 정부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반가운 소식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다시 구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게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고 유속도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뉴브강이 굉장히 10개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네. 거의 3,000km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설정을 하고 수색을 해야 되느냐. 물론 다른 나라까지 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느낌인데. 거기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많은 나라들이 안 있습니까? 예. 그 길이가 독일에서 흑해로 빠지는 그 수로인데 네. 거기가 뭐 2,860km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헝가리에서 빠져나가다 보면은 루마니아나 그 앞에 그 철문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주 판단이 안 되고 예. 처음에 구조자가 3km 정도에서 구조자를 발견했고 가장 처음에. 그 두 번째는 한 11km 정도에서 했습니다. 예. 그럼 3km 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60km까지 범위를 넓혀라.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왜냐하면은 저기는 물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예. 바다와 달리 멀리 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더 네. 이상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0km까지 한다니까 뭐 다행이고 그 후에 철문댐에 거기 철문댐은 이제 물이 가둬준 곳이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까지 갔다면은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있고 지금 그 인위적으로 실종자가 뜰 시기입니다. 네. 오늘 이 일이니까 네. 그 수온과 모든 여건이 틀리지만은 네. 오늘 이제 우리 한국의 이런 기온과 비슷하니까 이런 수온과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5, 6일 되면은 예. 자체에서 뜰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만에 야간에
했다. 지금 공조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시민들의 그 홍보도 돼 있고 신고가 하게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야간에 떴다. 그러면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좀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브리핑에서도 이제 헝가리 국민에게 희생자를 혹시라도 발견하게 되면 좀 즉시 신고해달라 이런 부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뭐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두 분의 마지막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헝가리 정부에서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중수색을 좀 해서 선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그 막 설치라든가 뭐 이런 망 설치 이런 것도 요청했는데 그것도 헝가리 당국에서 일단 거부한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만약에 인양을 결정했다면 인양 사전 조치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수상 수색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혹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 시신이 뜰 시기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도 놓치게 되면 또 하류로 또 더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도 좀 더 각별히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이제 패널께서 다 하셔 주셨는데 네. 이제 첫째는 그 우리나라 같으면 괜찮은데 네. 헝가리의 그 정부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 선체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만 해준다면 뭐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분만 구조지 다른 사람을 갖고 지금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한 명이든 그 알고 나서 인양을 하면은 속이라도 네. 이 가족들도 후련한데 네. 자꾸 그 의심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결과가 이제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선내 진입까지도 좀 되지는 않겠나. 그럼 있든 없든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속이 후련하니까 예.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잡고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춘택 SSU 전우회 상임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